안녕하십니까. 중계러셀에서 고1, 고2 내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송인범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출분석 데이레고 수학원 시험 분석을 좀 하고 중요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 없는 학교, 서술형이 없어진 좀 된 걸로 알고요. 객관식 선택형은 총 18문제 85점 배점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단답형은 3문제 1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1문제가 나와서 문항 숫자는 그렇게 많지도 또 그렇게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서술형이 없는 만큼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답 틀리면 그냥 그 문제 점수가 통째로 날아가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풀이 과정이 잘 안 맞아도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시험 범위는 지수로그 처음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인데, 이제 대부분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면 방정식, 부등식을 포함하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지금 방정식, 부등식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즉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삼각함수와 관련된 방정식, 부등식부터 다시 들어가니까 결국은 기말고사 하면서 그래프부터는 좀 다시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항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죠. 그래서 작년보다 시험은 좀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특정 단원에 막 엄청 쏠려 있지 않은데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 비중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지수로그에 좀 문제가 많이 좀 편향돼 있는 것 같고, 삼각함수 부분이 대부분 문제가 다 쉽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지수로그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삼각함수 수업하시는 분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 프린트도 그렇고 삼각함수 부분이 프린트도 좀 쉽고, 문제도 대부분 17번 한 문제 빼고는 대부분 문제가 좀 쉽게 삼각함수에선 출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시험 결과나 이런 걸 보시면 그 삼각함수 출제하신 선생님이 기말고사는 조금 더 삼각함수 부분을 어렵게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예상 등급 컷하고 총평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예상 등급 컷은 이렇게 2문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아마 90점 초반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80점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이외에 그 2문제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등급 커트라인과 3등급 커트라인은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4등급 커트라인조차도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중위권 문제 3, 4등급 컷이 아마 많이 차이 나지 않아.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중간고사를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기말고사 잘 준비하면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시험지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쉽다고 판단을 했고,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에서 연기율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면 프린트에서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맞췄겠구나 하는 문제들이 완전 쉬운 문제 빼고도 한 6, 7문항은 있어서 프린트 연계율을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어려운 2문제 17번, 18번은 사실은 또 그것과 막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어려운 문제 2개는 학교 프린트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결국은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어야 하는, 그래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은 아마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작년 1학년 시험지도 중간이 좀 쉬었다가 기말은 또 평균 좀 올리려고 좀 더 어렵게 냈다가 좀 이런 기조가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토대로 좀 예측을 해봅니다. 중요 문항 몇 개를 풀면서 간단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서 한 4문제 정도, 15번, 17번, 18번, 서술형 3번 이렇게 4개 정도만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번부터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수가 잘 안 보이죠. 2에 x-2승이고 여긴 2에 -x-2승입니다. 어쨌든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객관식 문제인데, 객관식 보기는 제가 전부 다 지워놨습니다. 풀이 한번 보시면 일단 좀 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치환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범위입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치환을 하기엔 아주 똑같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 즉, 내가 이 앞에 있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하면 2의 x-2승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요 식에다가 2의 제곱인 4를 딱 곱해보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니까 딱 이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딱 만들어지죠. 즉,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 요 녀석은 4t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은 이 x랑 마이너스 x를 보면 둘이 곱하면 이제 저 미지수 x가 없어지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이렇게 남고요.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죠. 즉,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쓰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녀석이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몇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치환한 식을 한번 써보면 로그 2의 t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6의 로그 2에 4t가 되겠죠. 플러스 a가 0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식에서 로그 2의 t가 지금 반복되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치환할 겁니다. 자, 로그 2의 t를 그래서 뭐 캐피탈 X 정도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t가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x는 몇 이상이 된다? 마이너스 1 이상이 된다라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까지 치환을 해놓고 나면 캐피탈 X의 제곱에 대신에 이 부분은 2 플러스 로그 2의 t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6x에 더하기 12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캐피탈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관찰을 할 거냐? 요 녀석을 하나의 캐피탈 X를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왜 점선으로 그리냐면 여기 대칭축 자체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함수를 전체 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만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1 이상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0 이상이 되면 되니까 여기 캐피탈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0 이상이면 관찰하는 범위 전체가 0 이상이 되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나머진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2 더하기 a가 0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 이상이어서 실수 a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을 하고 치환한 녀석을 뭐 한 번 더 치환은 안 해도 되는데 보통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또 치환하니까 치환을 하고 범위 찾고 치환하고 범위를 찾는 과정을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환해서 범위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제 재학생들이라면 범위 찾는 데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지 많이 강조하거든. 진짜 치환 뭐 해야 돼? 방정식, 함수, 부등식, 지수로그나 삼각함수나 상관없이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 찾아야 된다. 이거 까먹지 않으시면 크게 많이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시면 함수 fx가 sin ax라고 주어져 있고 이 ax의 sin ax에 대하여 또 함수 y는 fb 플러스 x랑 y는 f 2b-x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하는 b의 최소값이 3분의 파이일 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지 바로 딱 감이 오는 친구들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b 플러스 x라고 하는 함수는 sin ax부터 쓰겠습니다. ax 플러스 ab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f 2b-x라고 하는 함수 역시 sin 2ab-ax 이렇게 써질 건데 우리 문제에서 이 두 녀석이 x축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두 함수는 일치하는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두 녀석이 서로 x축 대칭 관계니까 둘 중에 한 녀석을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두 녀석은 일치하는 함수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럼 이 녀석, 아래에 있는 녀석을 우리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f 2b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사인의 성질상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어쩌고 저쩌고를 써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ax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두 녀석은 이제 일치하는 함수여야 돼. 오케이, 일치하는 함수여야 되는데, 자, 위에 거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사인 AX의 그래프를 우리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그쵸?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켰고 이 녀석은 역시 사인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로 묶어보시면 알죠? 2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즉, B가 양수니까 요 녀석은 사인 AX 그래프를 왼쪽으로 B만큼 이동시켰고 사인 AX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B만큼 이동을 시켰거든. 어떻게 일치하죠? 이게 원래는 안 되는데 주기함수의 특성상 뭐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이 정도만 그려놓고 그냥 간단히 내가 임의로 사인 AX를 그냥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봐봐. 요 녀석을 왼쪽으로 B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B만큼 이동을 해서 뭐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고. 이런 식으로. 그치? 왼쪽으로 이렇게 왔고 오른쪽으로 2B만큼 오는 거지. 즉 하얀색 그래프 얘를 여기까지 옮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와버리면 다시 이렇게 포개질 수 있다는 거야. 즉 주기함수의 특성상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평행 이동한 값하고 이쪽으로 평행 이동한 값이 딱 주기 또는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네 주기에 딱 들어맞으면 두 녀석이 일치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주기가 2인 함수는 두 칸마다 같은 값이 반복되니까 왼쪽으로 1만큼 간 거랑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랑 일치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두 녀석이 1만큼, 2만큼 온 얘네들의 상대적인 비교는 한 녀석은 가만히 있고 이쪽으로 하나만 3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아. 다시 1만큼, 2만큼 간 건 한 녀석은 가만히 있고 한 녀석만 3만큼 이동한 거랑 상대적인 위치 관계는 똑같을 거라는 거야. 즉 얘는 한 녀석은 마이너스 B만큼 한 녀석은 2B만큼 간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얘 가만히 있고 한 녀석만 3B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면 일치한다는 거지. 그럼 그 3B의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주기의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랑 똑같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B의 최소값이 3분의 파이여야 돼. 즉 그럼 평행이동하는 값을 최소로 해서 일치해야 된다니까 한 주기만큼 옮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한 녀석은 가만히 있고 한 녀석만 3B만큼 이동한 건데 이 3B의 이동한 값이 딱 한 주기인 A분의 2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B의 최소값이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B에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찾는 A의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객관식이었으니까 답은 2번이 써져 있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런 두 녀석을 한쪽으로 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자, 두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절대값 x와 y는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 x-1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단 두 점 중에 x좌표가 작은 녀석이 p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기억번 조건은 PQ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1,0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니은 A를 1,0이라고 하면 OP의 길이랑 AQ의 길이가 똑같냐고 물어보고 세 번째는 X1, Y2의 곱과 X2, Y1의 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우측에다가 이 문제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 우리 많이들 그려보셨죠? 그래프가 로그 2의 x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고 이쪽에 그렇죠?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y는
로그 2의 x를 그린 거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 즉 요 녀석을 y축에 대해 대칭시킨 그래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요렇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요 두 녀석이 한 쌍을 이뤄서 로그 2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 x-1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일단 중요할 텐데, 자, y는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 x, 요 녀석을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건데, 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쓸 수 있거든. 즉 얘를 x축 대칭시킨 거예요. 즉 요 녀석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거든. 즉 내가 간략히 보면, 자 봐봐, 로그 2의 절대값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x축 대칭만 시켜보면 요렇게 하나, 그렇죠? 교점이 요렇게 하나, 실선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마이너스 1,0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이쪽에서 요렇게 하나, 여기도 1,0에서 만나겠지.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게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그러면 잘 봐. 이 그림을, 여기 있는 두 녀석을 180도 회전시키면 딱 이쪽 그림이 되잖아. 그 상태에서 이쪽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쪽 노란색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교점의 변화 봐봐. 교점의 변화. 그걸 한 칸 딱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까지 요렇게 오는데, 그림 개판이죠. 요렇게 올 거고 점근선이 딱 여기로 떨어질 거야. 자, 요렇게 간 이만큼의 값과 요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1만큼, 아니면 이 하얀색이 왼쪽으로 1만큼 가도 뭐 그래프의 교점의 y좌표 같은 거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어쨌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또 1만큼 이동을 시키면 요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요 점이 P고 요 점이 Q라는 거지. 지금 뭔 얘기 하고 싶은지 보이나? 하얀색 빨간색에 의해 생기는 교점하고 하얀색 빨간색에 의해 생기는 요 교점, 이 두 교점이 요렇게, 교점이 원래 여기 있던 교점이 요만큼 왔잖아. 원래 여기 있던 교점도 요만큼 왔잖아. 이게 지금 똑같은 부분이 이동이 됐다는 거야. 이해감? 그래서 요 점하고 여기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겠죠. 이쪽에서부터 떨어진 요만큼 길이가 이렇게 똑같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뭐 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뭐 그건 나도 모르겠고.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두 점의 중점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점의 중점하고 x좌표만 봐봐. 요 두 점의 x좌표의 중점하고 요 두 점의 x좌표 중점이 일치할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중점이 어디에 찍히겠어? 여기 2분의 1에 딱 찍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2분의 1,0을 지금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실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억번은 일단 참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억번이 참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니은번에선 점 A를 1,0이라고 한대요. 이제 노란색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원점이니까 5겠죠. 그럼 사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OP를 연결하고 OA도 연결하고 OQ도 연결하고 AQ도 연결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연결하면 0,0이고 1,0이니까 요 선의 중점이 여기 2분의 1,0이고, 기억번에서 확인했듯이 요 선의 중점도 여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야. 따라서 사각형 OPAQ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돼.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번은, 자, 디귿번 왼쪽을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돼. 자, 디귿번은 요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변을 x2로도 나누고 x1으로도 나눠야 돼. 근데 이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지. 왜냐?
x2는 양수고 x1은 음수니까 지금 그쵸? 그쵸? 보이시죠? 요점의 x좌표가 x2고 요점의 x좌표가 x1이니까 x1은 음수고 x2는 양수니까 양변을 x2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x1으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 녀석 두 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볼 건데 이 녀석은 뭐야? 원점과 기울기죠. 0,0과 q의 기울기야. 즉 OQ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고 이 녀석은 그럼 뭐겠어? OP의 기울기죠. OP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OP의 기울기는 요 녀석이고 OQ의 기울기는 요 녀석이니까 둘 다 기울기는 양수인데 누가 더 크다? OP의 기울기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P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니까 지금 우변이 더 커야 돼서 디귿번 틀렸다가 되겠죠. 여기다 써야겠네. 자, 디귿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옳은 건 기억과 니은이 있어서 객관식 보기는 내가 지워놨는데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억번에서 2분의 1,0 대칭인 걸 잘 찾으면 이후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너무 해본 적이 없고 식을 조작을 하기에는 어떤 함수를 2분의 1,0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것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식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좀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풀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 넘어가고 마지막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답형 3번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3x승과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두 지수함수가 있고 y는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2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를 m이라고 할 때 100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학교 프린트에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있던 그 지수가 4x승이었고 거기선 개수가 뭐 20개 이상, 40개 이하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문제 변형시켜 놓은 건데 내가 뭐 문제를 막 그 적중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유사 문제 프린트 데이레고 친구들한테 내가 유사 문제 프린트를 다 나눠주는데 그 유사 문제 프린트에서 적어도 진짜 우리는 한 3번은 이상은 풀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내 학생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좀 왜곡시켜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1이고 x좌표 1, x좌표 2, 여기가 x좌표 3, 여기 x좌표 4. y는 1 이렇게 그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곡선은 반드시 a 값에 관계없이 4,1을 지나는 감소함수일 겁니다. 왜냐면 a가 자연수인데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감소함수가 어디에 생길지 몰라요. 그쵸? 학교 프린트 봤으니까 우리 익숙한 문제니까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교점이 1과 2 사이에서 생길 때. 자, 요거부터 관찰해 볼게.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a의 세제곱이고 요점의 좌표가 a의 제곱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즉 첫 번째 교점이 1 이상, 2 미만이 되려면 이 a의 세제곱은 요점의 y좌표는 3이고 요점의 y좌표는 9고 요점의 y좌표가 지금 27이잖아요. 그쵸? 교점이 1 이상, 2 미만에 생기려면 a의 세제곱은 3보다는 크거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a의 제곱은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1보다 큰 자연수니까 가능한 자연수는 2밖에 없죠. 지금. 그쵸? 자, 그럼 개수가 여기 하나, 여기선 3개, 여기선 a 제곱개, 요점의 y좌표는 a니까 여기는 a개, 여기 1개 이렇게 들어가서 개수가 1개, 3개, a의 제곱개, a개, 1개 이렇게 들어갈 거라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개 이렇게 나올 건데 a가 2를 집어넣으면 20개 이하 당연히 되니까 이 녀석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교점이 2와 3 사이에서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 상황을 두 번째로 보면 등호는 편한 데다 넣으면 됩니다. 교점이 2 이상 그럼 3 미만일 때 교점이 2 이상 3 미만일 때는 일단 그러면은 지금 요점의 y좌표가 a의 제곱이고 요점의 y좌표가 a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9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A는 27보단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얘를 만족하는 A는 3부터 27 미만까지는 다 되죠. 자, 그때 개수 볼게. 여기 1개, 여기 3개. 여기는 요 선을 세니까 9개. 여기 A개, 1개가 맞죠. 따라서 개수는 1개, 3개, A의 제곱개, A개, 1개 이렇게 들어가서 A의 제곱 여기가 A 제곱개가 아니라 9개 9개, A개, 1개 이렇게 들어가서 A 플러스 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20개 이하가 되려면 A는 6 이하 대신에 3 이상이어야 되니까 가능한 A는 3, 4, 5, 6 이렇게 4개가 더 나와서 총 2개, 4개에서 5개가 답입니다. 아니 선생님, 교점이 3보다 큰 쪽에 생기는 이런 건 왜 안 하죠? 이런 건 왜 안 하냐면 요 둘러싸인 부분을 보면 요 둘러싸인 부분에선 이미 요 선상에 27개나 있으니까 20개 이하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교점이 여기에 생기려면요? 교점이 0과 1 사이에 생길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A가 1일 때 1보다 큰 숫자인데 A가 2일 때조차도 교점이 1과 2 사이에 생기니까 A를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쪽을 지날 땐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2가지 케이스만 확인해도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문제 A의 개수는 5가 돼서 정답은 100을 더해서 10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야. 프린트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들, 이 문제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프린트에서도 많이 나왔고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나도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는 안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대해 시험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근데 이제 내 재학생이 아닌 친구들 또는 뭐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안 보실 것 같긴 하지만 봤더니 괜찮게 가르치는 것 같아, 수업 좀 듣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개강 날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개강은 5월 11일 날 우리 어린이날 시험 끝나고 어린이날까지는 좀, 그 주까지는 좀 쉬시고 그 다음 주 그 수요일 날부터 수업을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근데 수요일 날 6시 반까지 오기 조금 힘든 거 알아서 한 10분 정도 늦게 수요일에는 6시 40분 정도에 시작된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 우리 공통과정 교재로 한 4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4주는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막 유사 문제, 이게 프린트 출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유사 문제 프린트까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학교 프린트 연계돼 있는 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재원생이 아닌 친구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 수업 듣고 싶다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하단에 제가 학원 전화번호랑 제 거 카카오톡 그 아이디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카톡 플러스 친구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문의를 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하나 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대일외고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과 중요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